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BBS 불교방송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불교방송 평소에 자주 듣지는 않지만 불교와의 나름대로 또 인연 때문에 네,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방송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드문고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류희인 안전관리본부장 이분 모시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저희들이 어렵게 모셨습니다. 특히 지금 바쁜 상황이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재난안전관리본부. 자,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들도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또 이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또 세밀하게 모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네.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합니다. 아하. 그리고 다른 부처나 네.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활동을 네.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행정안전부 말씀드린 대로 본부장으로서 일단 행정안전부 장관을 보좌하고 또 저희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 다른 부처는 1차관, 2차가 있는데 행안부는 1차관, 2차가 있는 게 없고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차관급이시죠. 네. 예,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그 출범 당시부터 국민의 안전이 이제 최우선이다. 그리고 이제 안전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기치를 내걸기도 했는데 그 실제로 그 지난 1년 동안 그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또 세세한 부분에서 보면 또 챙기지 못한 부분에서도 사고도 나고 하는데 자, 그동안의 그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다들 아시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사람 중심의 국정 철학과 네. 국민의 안전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그 최고의 가치라는 그런 국정 방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재난 안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인명 피해 최소화의 목표를 두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주력해 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적인 이제 성과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홍수라든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우리가 늘상 뉴스를 통해서 보던 화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천 둔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많은 차량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가 돼서 심지어 물에 둥둥 떠 있는 모습, 그렇죠. 그런 화면 이런 많이 화면을 항상 보게 되죠. 저희가 이런 그 매년 반복되던 하천 둔치 차량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차량 침수 우려 지역을 등급화하고 아하. 그 등급에 맞는 통제 기준을 마련했고 그리고 기상청의 특보 상황에 따라 위험을 통보한다든가 또는 못 들어가게 사전에 통제한다든가 최후의 경우에는 강제 견인 등의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했는데 그 결과 네. 올해 풍수의 대책 이제 여름철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둔치 주차장 내의 차량 침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하. 이 매년 반복되던 둔치 주차장 내 차량 침수는 네. 보험업계의 통계에 의하면 약 5천여 건 네. 연평균. 물론 그것이 다 둔치 주차장은 아닙니다. 도로에서 침수되는 것도 있고 지하 주차장에서 침수되는 것도 있었는데 5천여 건의 하여튼 많은 침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둔치 주차장 침수만은 올해 제로로 만든 게 저희 성과입니다. 또 하나 네. 그동안 이제 사유 시설 내에 옹벽, 그렇죠. 축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름하여 이제 저소득층이 네. 주로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그 많은 피해가 나지요. 나죠. 그런데 이러한 그 옹벽 축대 등은 사실은 정부가 관리하는 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 지역이 아니라 민간 사적 영역 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것이 민간 부분, 민간 영역이라고 해서 정부가 여름철 홍수가 온다든가 집중호우가 예보될 때 늘상 하는
그 조치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사전 예찰, 네. 위험 지역을 사전에 순찰도 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도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부분에 사유시설 내의 옹벽과 축대는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배제돼 있었습니다. 아. 그 경계선이 있었고 경계선 너머에 있었다는 네. 거죠. 이런 것을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네. 비록 이것이 민간 영역이고 사적 영역이지만 네. 거기서 피해가 나서 그 많은 국민들이 네. 주민들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네. 그런 상황으로 보고 여기에도 정부가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는 사적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피해가 나더라도 또는 그 사전 예방 조치도 개인이 해야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그런 걸 바꿨다. 예, 근데 이게 단순히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가치의 문제가 네. 있죠.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네. 이것을 사적 민간 부분에 어떻게 쓸 수가 있겠느냐. 네. 그 선을 명확히 긋던 건데 네. 저희는 이것을 이제 공공의 안전이라는 네. 개념으로 봐서 네. 그 부분까지 이제 정부 역할, 국가의 책임을 확대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성과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십수년간을 동일 금액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재난이 발생해서 그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재난 피해를 본 분들한테 정부가 이제 위로금 쪽든 하여튼 그 피해에서 조속히 이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책정된 금액일 겁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작업을 시작해서 금년 봄에 저희가 무려 44%를 인상해서 이번에 지원금을 현실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화됐다는 거는 과거에는 보면 어떤 책정 뭐 어떤 재난에 너무 미미했잖아요. 미미했다. 예. 그 현실하고 안 맞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44% 증액함으로써 어느 정도 현실화. 어느 정도 현실화돼. 물론 뭐 국민들 피해 입은 분들한테는 그 금액이 그렇게 큰 네.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세금을 운용해서 재정을 운영하는 국가 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저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44%를 인상했다. 네.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제 어느 지역에 큰 재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네. 기준에 따라서 그 평가를 해서 그 피해액이 그 기준을 넘게 되면 국가가 특별 재난 구역이라는 재난 그렇죠. 지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지자체에서도 많이 건의도 건의를 하고, 하고. 또 중앙 정부에서도 미리 또 선포할 게 또 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선포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 면적 기준이 우선 네. 시군구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그 행정 단위로 해서 그 피해 기준을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군에 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려면 이 정도의 피해액을 넘어야 된다는 게 기준이죠.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개 군에도 네. 어떤 면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큰 피해가 날 수 있고 네. 옆에 인접한 다른 면에는 피해가 경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군으로 평균을 따져보면 기준 미달이 되죠. 네. 그렇지만 일개 면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피해를 받은 거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관련 법규를 네. 저희가 개정을 해서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바꿨습니다. 아, 읍면동. 예. 올해의 그 지난번 영덕 10월달에 그렇죠. 있었던 영덕에 영덕 집중호우가, 피해가 있었고 네. 또 그 전에 콩레이라든가 솔릭 네. 태풍 때 전라남도 지역에도 일부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됐는데 이 기준이 시군구였더라면 네. 한 군데도 아마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가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 해서 올해 그런 지역에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돼서 네. 국가의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받을 수가 있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에너지 시설 안전과 관련해서 그 지난주에 가스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그 점검 결과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 입안상에 무려 129건이나 적발됐다는 예, 거를 예.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안상 예. 129건입니다. 예. 29이 아니라. 예. 예. 그래서 그동안 그 중앙 지방 현장의 안전 관리 연결고리가 느슨했던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 여기 부임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조치가
그 현장 네. 기초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네. 저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 또 각종 재난의 네. 그 산재적 조치를 네. 취한다고 네. 하는데 네. 막상 그것이 돌아가는 건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현장의 이행력, 작동력에 대해서 의문도 좀 갖고 했는데 이것을 네. 금년에 또 작년에 저희가 그 안전 감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안전 감찰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몇 가지 이제 현장에 지켜지지 않는 것도 확인도 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정비도 해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상반기에 전국의 가뭄관리 이행 실태를 저희 감찰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근본 가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 감찰 결과를 보면 그동안 역시 정부 정책이나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과정이나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에서 가뭄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 지원한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가 네. 지자체에서 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네. 주의 감독을 소홀히 해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네. 쉬운 말씀을 드리면 그 업체가 네. 모양만 내고 네.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제대로 지금 그 조치를 좀안 안 하는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에 따른 시정 조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졌고요. 이번에 실시한 가스 안전관리 실태는 네. 위험천만하게도 아파트 안에 네. 공동주택 네. 아파트 안에 LPG 통을 설치해서 사용한다거나 그 법으로는 금지돼 있죠. 당연히 금지돼 있죠. 공동주택 안에는 네, LPG 를 네. 못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의료용 산소통 이런 것도 일정 규모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규모 이상으로 네. 사용을 하면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네. 않는다거나 또는 잔여 가스를 회수하거나 용기 폐기를 소홀히 하는 등 네. 사용자, 공급자, 검사 기관 간의 네. 안전 부주의가 우리 국민을 실제로 아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의 경각심을 다시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방이나 현장에서 안전 무시나 부주의 심지어 부패까지 연결되고 있는 이 고리가 재난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네. 지금 수립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속담에 말이죠.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 이게 이제 대부분 재난과 관련된 게 많아요. 뭐, 이거 좀 예방을 먼저 좀 했었으면 네. 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텐데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올 겨울 지금 굉장히 또 춥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막 눈도 좀 많이 내리는데 또 지역마다 과거에는 예측 가능한 지역이 눈이 예를 들어서 뭐 남부지방에는 큰 폭설이 안 내릴 거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냥 폭설이 갑자기 쏟아진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제설 장비 또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염화칼슘을 네, 저장했다든지 이게 없어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그 재난에 대한 신속한 중요한 대응이 못했는데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정부는 지난 여름에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예상치 못한 또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폭염과 같은 예, 극한 예, 기상이 예.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또는 이제 우리가 그런 지점에 와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식을 해서 예. 이번 겨울철에 대설 한파에도 사전 대비를 소홀히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 11월 24일에 서울에 첫눈이 내렸는데요. 네. 첫눈 치고도 많았고 네. 기상 예보보다 네. 많이 내려서 지난 1981년도 관측 이래 27년 만인가요? 뭐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8.8cm가 기록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그 이전서부터 도로의 경사로, 네. 급경사로, 네. 서울에도 많지요. 네. 또 인터체인지 또는 교차로 구간 등의 그 제설 취약 기관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저희 행정안전부가 지자체하고 저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아하. 지원을 해서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현재 1,423개소가 예. 운영되고 있고 이 중에 49개소가 이번에 추가 설치되고 네.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까지 다 설치가 된 걸로 제가 그럼 보고 앞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도로를 이제 신설할 때도 네. 그런 경사 이런 데는 미리 이제 그 조치를 해가지고 설계를 갖다 해서 조치를 딱 해가지고 과거에 도로가 이제 급경사 네. 구간이라가 급경사로 설계되던 것들을 요즘엔 상당 부분 그걸 이제 완화해서
설계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 또 최근에도 지형상 어쩔 수 없이 이런 취약 구간이 나타나는 그렇죠. 곳에는 응달 같은 응지 같은 예,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는 저희가 이런 자동 염수 예. 분사 장치를 예. 설치 운영을 한다든가 예. 또는 도로 제설 취약 구간을 위험도에 따라서 3단계로 등급화해 갖고 네. 제설 전담 차량을 미리 예. 사전에 배치해 놓고 있다든가 제설제를 미리 눈이 내릴 게 확실히 되면 사전에 설포를 네. 한다. 사전 조치로 네. 한다든가 또는 이제 눈 치우기 골목길 같은 데는 주민들과 함께 눈 치우기 작업을 우선 실시하는 이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 국민들이 보면 말이죠. 그 뭐랄까 이 얼굴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마스크입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데 이 미세먼지의 수준이 뭐 그냥 과거에는 그냥 한철 지나가면 그 시즌이 있었는데 요즘은 시효 때가 관계없이 자꾸 이렇게 이제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이 나는데 이것도 재난으로 봐야 됩니까? 예, 이 미세먼지의 재난 규정 문제는 사실 꽤 오래전에 저희 정부 내에서 예. 관련 부처 간에 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 정치권에서도 예. 있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것이 그 분명한 것은 국민이 체감적으로 네.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민감해졌고요. 그럼으로써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해서 그 국가에서 재난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치는 이미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재난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재난이냐 아니냐의 네. 문제는 올해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면 재난으로 보겠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국회에 이 재난 규정 이 관련 법이 상정이 돼 있는데 네. 이것이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루게 되면 저희 행안부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네.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켜야 네. 된다는 거 그렇게 방침을 갖고 대응을 하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네. 올해 이전엔 그럼 어떻게 했냐? 네. 말씀드린 대로 최근 몇 년 동안부터 몇 년 전부터 네. 이미 정부에서는 재난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적 재난이 되면 네. 조금 더 정부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랄까 대응 예산 조치를 영역이죠. 조금 더 종합적이고 네. 적극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재난 방송을 저희 BBS 불교 방송도 재난 방송을 하는 이제 지상파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방송을 하고 사실은 그 재난 방송에 대한 그 과거에는 우리가 좀 개념이 좀 적었었습니다. 왜냐하면 KBS가 이제 재난 방송 주관하니까. 근데 요즘은 저희가 모든 방송사가 이렇게 신속 대응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국민들이 어떤 어디 외지 캠핑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라디오가 안 들리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 국회에서 이 스마트폰에 재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걸 설치한다 이제 이런 그 법령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에 굉장히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 우리 본부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과거에는 재난 방송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방위 경보도 주로 이제 정규 TV 이제 그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파를 했습니다. 또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는 물론 저희 자체 경보 시스템인 사이렌이라든가 마을 앰프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요즘에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뭐 도로를 달리고 있다든가 또는 뭐 야외에서 무슨 활동하든가 이런 분들한테 민방위를 포함한 그 재난 경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희의 숙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혹시 본부장님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1월 달에 처음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됐는데 그 민방위 훈련에 최초로 길거리 전광판을 활용한 민방위 경보 전파를 처음 시범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도심권에 있는 그 일반 광고 전광판에 도심권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여러 형태의 전광판을 운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온다는 그것도 전광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도로 곳곳에 뭐 각종 안내를 하는 전광판도 있고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시범 실시했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내년도에 이제 민방위부터 본격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에 기반해서 저희 계획은
2020년도부터는 네. 말씀하신 대로 재난 분야의 모든 경보도 네. 이 전광판을 활용한 것을 전파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에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방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피해가 확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관련해서 지금 재난 안전 통신망 사업을 이제 이걸 좀 준비 중이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생활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네. 재난안전통신망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좀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좀 생소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대응과 관련된 일차적으로 재난 대응과 관련된 경찰이라든가 네. 소방, 지자체, 저희의 재난안전관리본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도 관련이 됩니다. 대응에 투입이 되니까요. 이런 재난 현장 관련 기관들이 동일한 단말기를 통해서 신속하게 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네. 상황을 상황을 정확히 인식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네. 하는데 활용코자 하는 것이 재난안전통신망입니다. 이 통신망은 2020년까지 전국에 구축 운영이 되게 되는데 작년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먼저 올해 18년도 죄송합니다. 18년도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평창 올림픽 시범 지역이 구축이 됐고 중부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남부권, 그다음에 마지막 해 2020년도에는 중부권 서울을 포함한 중부권이 이제 구축이 되는데 이 전체 사업비가 1조 7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상당한 규모네요. 네, 이것이 이제 완성이 돼서 운용이 되면 네. 상용망보다 훨씬 더 재난에 관한 안정성, 신뢰성, 보장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손 안에 든 상황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손안에 든 상황실, 손안에 든 쥐희망. 예. 이번에 KT 아현지사 네. 통신장애가 발생했지 네. 않습니까? 그 화재, 네. 선로 화재로. 사실 그때 그 어떤 용산에 상황이 있는 벌어졌죠? 국방부도 좀 문제가 생겼었죠. 이 마포 아현동이 속해 있는 아현동 그 마포 지구뿐만 아니라 영등포 등을 포함한 은평구까지 일산, 6개 일부, 지역에 예. 일산까지 예. 이 통신장애가 발생을 해서 국민 생활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네. 과거에 상정하지 못했던 정도의 범위의 수준의 장애가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상용 통신망은 네. 그 자체도 좀 취약을 하지만 갑작스런 통신 수요가 폭발적으로 네. 증가되는 바람에 이 트래픽 때문에 다운이 됩니다. 다운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금융망, 통신망, 네. 우리 결제 이런 게 네. 다 다운이 되죠. 이 재난안전 통신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 상용망하고 분리가 된 재난 안전에 쓰기 위해서 별도의 망으로 구축되는 공용망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우리가 필요한 대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통신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재난안전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재난 시에만 쓰면 좀 아깝죠.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국민 생활에 그럼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 이점이 있겠냐? 저희가 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을 해서 평소에 그 국민 생활 안전에도 이 망을 좀 사용토록 네.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배 탈 때 본부장님 배 탈 때 신분증하고 돈을 내면 뭐를 받으시죠? 승선권. 그렇습니다. 네. 티켓 종이 네. 티켓을 받죠. 네. 이 종이 티켓을 갖고 또 승선할 때는 원래 자기 신분증하고 티켓을 보여줘서 신원을 확인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배에 탑승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지켜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차 타고 그냥 바로 딱 타버리면 그렇게도 되는데. 들어가고 표만 살 때 예. 신분증만 네. 제시해서 표를 받고, 사게 되면 예. 그냥 차와 함께 그렇거든요. 배로 들어가게 예. 되죠. 이러다 보니까 배가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안에 누가 탔는지 네. 몇 명이 신문하게 탔는지 예. 생존 구출해 난 사람은 누구고 실종된 사람은 누군지 이 승객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혼란이 세월호 생깁니다. 때도 그래가지고 승객이 똑같습니다. 확실히 확인을 초기에 못했잖아요. 크게 우리가 예. 국민들한테 혼선을 실망을 드렸고, 주고 예. 구조에 예. 혼선을 준 게 예. 바로 이런 예.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재난안전망을 통신망을 활용해서 무엇을 저희가 하려고 하냐면 이 티켓 대신에 네. 우리가 이거
이런 상업 시설을 얘기해도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에버랜드라는 데를 가보면요. 네. 그 앞에 티켓을 네. 맞습니다. 이 손목에다 손목밴드 해가지고 한 2만 3만 원 그렇습니다. 자유이용권까지 다 주는 그렇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아, 승선 티켓을 네. 일회용 아주 저렴한 네. 이런 손목밴드 우리가 이걸 RFID 또는 NFC라고 하는 아하. 무선 주파수 무선을 이용한 네, 시스템인데 네. 이것을 손목밴드를 이용해서 승선 네. 인원을 관리하고 네. 또 사고가 났을 때는 네. 여기서 나오는 전파를 이용해서 실종자를 수색한다면 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그 국민의 안전을 네.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이걸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개발해서 재난안전망에 태우면 네. 활용을 하면 실질적인 국민 생활, 또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면서 또 차관을 맡고 계신 류희인 우리 본부장님하고 좀 말씀 나눈 중이신데 제가 이제 이력을 아까 좀 전문을 보니까 특이하게 공군 출신이에요. 그것도 소장 출신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우리 차관님 얼굴이 군인답습니까? 굉장히 학자스러운 그 풍기는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 공군 소장으로서 이 재난관리, 또 공무원 한때는 또 교수도 하셨다는데 네. 이 길을 어떻게 그러시는 거예요? 우선 군에서 전역한 지는 이제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우. 지금 저의 모습에서 군인 모습을 찾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농담입니다. 예. 과거에도 군복을 입고 있던 군인 신분이었던 시절에도 뭐 군인답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제가 제대로 군인 정신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그 F5 파일럿 출신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 제가 원래 공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아까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전투기를 조종하던 예. 이제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조종사로서 또는 네. 군인으로서도 그렇게 흔치 않은 밖에 교육 기회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아하. 한참 비행기를 타야 될 대위 시절에 민간대학 서울에 있는 민간대학에 가서 3년간 위탁 교육을 위탁교육 받게 받고, 됐고요. 또 그것의 연장이랄까 그때 배웠던 이 전공과 관련해서 네. 소령 때는 독일 주의 참모대학이라고 하는 네. 데 2년간 군사 유학을 또 가게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독사파시네요. 네. 예, 어쨌든 이런 국내 민간 대학 또 해외 군사 유학 이런 교육 계획을 기회를 이제 갖게 되다 보니까 네. 전투 조종사로서 걸어야 될 정통 코스에서 약간 이제 벗어나게 됐죠. 아, 그래서 그런지 독일 유학을 갔다 오니까 뭐 공군대학 교관을 해라, 국방부 정책 업무를 수행하라 그런 이제 상부의 명 또는 네. 규정에 네. 따르다 보니까 조종사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게 됐습니다. 예. 아니,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는 국가의 재난을 총괄하는 분, 뭐 청와대 NSC 지하 벙커도 구축하시고 큰 일을 국직구역이 많이 하셨어요. 아까 그럼 처음에 설명할 때 그 불교하고도 인연이 있다는데 어느 사찰에 어떤 방수 또 시금하는 그런 시설도 하셨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그 어떤 겁니까 그게? 어느 사찰이죠? 예. 예. 이게 불교 방송이니까 예, 예. 말씀을 드려도 네. 될까요? 아니면 네, 또 하십시오. 네. 네. 그 2005년이었던 거로 네,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4월 5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식목일 날 네. 이 양양 낙산사가 그 산불로 소실이 됐죠. 네. 낙산사 그 보물로 돼 있던 네. 동정도 불에 녹아냈고 낙산사 많은 정각이 네. 화재로 손실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던 그 사건 이후인데 네. 저한테 저희 뭐 정식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그 전라북도 변산에 네, 있는 변산반도에. 상당히 높은 산 위에 위치한 월명암이라고 하는 아주 예. 고찰이 예, 맞습니다. 있는데 있습니다. 이 월명암에서 이제 낙산사도 불이 나고 네. 위기감도 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스님께서 주지 스님께서 좀 저 그 밑에서 네. 산 밑에서 물을 좀 끌어다가 네. 1차적으로는 절에서 필요한 이제 네, 뭐 식수도 식수라든가 있고, 네. 생활용수로도 쓰고 또
필요할 때는 화재가 나거나 네. 이럴 때는 소방수, 소방수로 예. 쓰겠다는 생각으로 저 산 밑에 조그만 그 지하에 저장 물 탱크를 네. 좀 만들고자 했나 봅니다. 네. 이것을 추진하는데 지자체까지는 괜찮다 그랬는데 이것이 변산이 국립공원입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국립공원이 이제 그 관리하는 게 환경부 산하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단이 있고 또 산림청 산림청이 예. 또 수목 같은 건 예. 산림청이죠. 산림청 그쪽 지역 네. 역림서라 그러나요? 거기서 아마 이거 이제 안 된다라는 부정적 네. 판단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이것 좀 어떻게더라도 좀 해결했으면 좋은데 방법이 없겠냐는데 네. 저희 개통을 통해서 저한테 와서 제가 그 낙산사 이야기를 들어서 이 고차리면 이게 문화재고 네. 한게 일개 종교적 건물로 보지 말고 네. 시설물로 보지 말고 우리 문화재라고 네. 본다면 이것을 보호해야 되는 건 국가의 책무 아니겠냐. 네. 적극적 조치로 좀 관점을 바꿔서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영림사에서 마침 그 의견을 적극 수용을 해서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가 예. 그 사찰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 사찰의 감로수를 어떻게 보면 제공해 주시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문화재 관련법 갖고 우리 종단과 이제 관계 기관과 여러 가지 이제 논의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총무원장 선생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찰을 순수한 개인적인 종교로 보지 말고 국가적인 정말 그 문화재 그리고 영원히 남는 부분이다. 인식을 좀 바꾸면 문화재에 대한 그 조치 관람료도 좀 생각이 바뀔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차관님 같은 분들이 공문을 많이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하여튼 그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거의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될 부분인데 그 앞으로 이 국민 안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10번 이야기해도 뭐 괜찮을 상황인데 끝으로 우리 국민 안전처가 이거 어떤 해야 할 어떤 뭐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또 어떤 그 거기에 대한 또 대응을 좀 많이 해주셔야 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최근에 KT 화재 또 온수관 파열, 네. KTX 탈선 또 오늘 안타깝게도 그 강릉 펜션에서 또 많은 그 어린 학생들이 그 사고로 생명을 잃고 또 중태에 빠지는 이런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서 정부의 또 국가의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까움을 우선 마음을 좀 갖습니다. 송구스럽고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차질 없이 또 세세한 것까지 과거에 챙기지 못했던 이런 부분까지 다시 성찰하는 마음으로 챙겨가면서 사회를 국가를 안전하게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좀 역점을 두어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물론 재난안전관리 부처들의 총괄적인 기능, 체계적인 국가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이제 매뉴얼도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제가 매뉴얼 수립에 또 책임자로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 매뉴얼은 태생적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원점에서 다시 좀 만들어 보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 KTX 강릉 사고도 그랬고요. KT 아연 지사 그 화재 사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수립해서 운영하던 매뉴얼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수행해야 될 기능을 어떻게 신속히 하느냐에 집중하고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입하는 그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과 조치들이 그런 부분에 포커싱이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변했습니다. KT 이 선로를 빨리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빨리 보호하느냐. 네.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됐습니다. KT 통신선로를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그 장애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상인분들, 일반 국민분들 또 스마트폰을 네. 이용해서 사이버를 이거를 통해서 통신을 이용해서 해외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될 분들, 은행 결제를 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도 그 기능 복구의 중요한 하는 축이다. 이것을 새로이 이제 인식을 해서 앞으로 새로 개정 원점에서 제가 말씀 다시 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매뉴얼에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포함을 시켜서 매뉴얼을 다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 우리 불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 가지로 그 정부가 하는 일, 또 저희 직접적으로는 저희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일에 미덥지 않고 아직도 그 불안한 이것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따가운 질타의 말씀도 저희가 그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완벽하게 모든 국민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100% 지켜내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목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모시고 뉴스와 사람들 지금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재난에 대한 안전 조치는 수십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정부의 관리 조직인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이제 설치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되길 기대해보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가 더욱 석중되기를 또 기대해봅니다. 오늘 뉴스와 사람들 여기까지입니다.